저는 이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정치부에서 시청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1982년생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지금은 40이 됐습니다. 어느덧 애 키우는 아저씨가 됐네요. 네. 저는 남동구에서 만수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동인천에 뭐 이벤트나 뭐 일이 있으면 오긴 했지만 그쪽에 자주 온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영화를 좋아해서 뭐 주말마다 영화를 많이 보러 오긴 했었죠. 그리고 그때 지금은 학교가 좀 많이 떠나긴 했지만 뭐 제물포부터 해서 이쪽 동인천 일대 학교가 많았잖아요. 아마 그 친구들은 또 동인천에서 뭐 학교 끝나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을 텐데 저는 뭐랄까요, 그 생활 반경이 달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직접적인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그때 토요일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제가 독서실에 있을 때 제 친구가 뭐 와서 연락을 받고 뭐 급하게 공중전화해서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돌렸던 장면, 그게 흐릿하게 남아있긴 하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친구들한테 뭐 기자로 일하면서 그때 일들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친구들한테 그때 일을 물어보면 거기 많이 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 그 공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거기서 뭐 떡볶이 먹었던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당시의 감정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그때 제가 같은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인천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20주기를 맞았을 때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었던 지점이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기억을 못하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나는 같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부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찌됐건 그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이 든 지점이었어요. 이제 인천일보에서 일한 건 2014년 1월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뭐 다른 직장에도 있었지만은 지역신문 기자 생활을 한 거는 그때부터였고, 또 그 해에 추모제를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신입 기자 때였는데, 그때 그 취재를 하면서 20년 전 일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직접적인 예로는 뭐 세월호 그 일이 그랬겠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언론 매체 간 경쟁이 자극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의 또 속보 경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클릭수를 높이려는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뭐 개인적인 문제, 그 학생들의 그런 태도에 관한 문제, 좀 더 그런 문제를 더 들추고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하는 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제도적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뭐 물론 얼마 전에 이거와 직접적인 연관된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그 재개발 구역의 철거 사고 벌어졌을 때 지금 그 이러저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공직사회에서의 그런 문제점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진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더 못하죠. 20주기 때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행정에 관심은 당장 예산이라든지 제도 같은 걸로 보여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계속 그 협의하고 그런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하나둘 그 사업이 벌어졌던 거지.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행정 쪽에서는 20주기라고 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고, 실제로 그때 20주기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정무부 시장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나마 그때 부시장이 와서 그 사과했던 게 유가족들은 20년 만에 인천시가 공식 사과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행정에서. 20주기 때 취재하면서 그 옛날 신문 보다가 그때 학생들이 그런 성명 같은 거를 발표하려고 할 때 교육 당국에서 제지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물론 그때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몰랐던 학생이었죠. 이제 그런 시선들이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 억압의 대상, 억압의 대상인으로 규정을 하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오해도 많이 받았던 그때의 사고가 제대로 추모되지 못하고 재조명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후배 기자랑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유가족분들은 이제 후배 기자가 주로 만나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걸로 그런 걸 취재했었죠. 언론사 안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옛날에는 기자는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고 사실 색깔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언론 행태들이 조금 더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극적인 거에 너무 현혹돼 있고 그것만 쫓아가고
거기에 이제 보수적인 어떤 언론들의 행태가 또 두드러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떠세요? 그 언론사 안에서의 그 분위기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약간 번외적인 저는 뭐 그래도 아직은 심장이 뛰고 올곧은 길을 걸으려 하는 기자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저도 일하고 있죠. 네. 20주기 그 기획 기사를 취재할 때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참 안타까웠어요. 만약에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그때 뭐 당시 그 검찰 수사 자료라든지 행정문서 같은 것들을 보니까 그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뭐 물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그 비상구를 비상구를 잠가서 탈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그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했던 게 뭐 결정적으로 좀 피해가 커진 일이겠지만 예를 들면 그때 창문도 막혀 있었고 그때 3층의 당구장에서는 창문으로 많이 탈출했다고 제가 그 기록을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라이브토 업소가 그 무허가였잖아요. 몇 달 전에 그 자진 폐업 신고까지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해서 그때 중구가 아마 폐쇄 명령을 이미 한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참사 3일 전인가 그때 현장 보지도 않고 뭐 폐문이라고 보고를 해서 그냥 허위로 올려버리고 그때 가서 제대로 폐쇄 조치했으면은 그 일도 없었을 것이고 뭐 그 앞에 물론 그 전에 뭐 불법 영업부터 해서 뇌물 수수, 뭐 단속 기간과 유착,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부조리들이 집약된 공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호프집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부조리가 모두 묻혀버리고 어른들의 잘못이 묻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 책임을 회피하고 청소년들에게 엉뚱한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호프집이라는 세 글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20년 전의 일이니까 제가 처음에 취재할 때 얘기를 꺼내면서 뭐 인현동 화재 참사라고 말을 시작하면 대부분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일을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20년 전에? 그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세 글자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 호프집에서 불났던 그러면은 대부분의 취재원들은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호프집이라는 세 글자가 아직도 참 호프집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사회적인 인식,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바꾸는 게 참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글쎄요. 질문에 뭐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친구들은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한참 지나서 다시 그 일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의 또래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미 나이 많이 된 이렇게 늙어버린 사람인 거고 그때 그 일을 당했던 그 10대 그 친구들은 저희 이제 또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심정에서 들여다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뭐 저희 그 기사 쓰면서도 그때 부모님들은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뭐 어떤 얘기를 했고 그 전화 받았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었는데 막 그런 얘기들을 떠올리시는 걸 보면서 글쎄요, 뭐 그냥 평범했던 주말에 그 자식들이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그런 그 연락을 받고 했던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사실은 어떻게 그 또래였던 전데 저는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됐으니까 그래. 근데 또 그게 제가 겪었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가슴이 두 번 아프더라고요.